네, 뉴욕에 나가 있는 이만원 특파원 불러보겠습니다. 임 특파원? 네, 안녕하세요. 이마랑 특파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자리에서 또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네요. 자, 오늘 끝난 뉴욕 3대 지수 데이터 어떻게 됐는지 한번 쭉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제 내일부터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뉴욕 3대 지수 연휴를 앞두고 일제히 상승 성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다우 지수가 전장 대비 100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0.3% 가까이 상승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 전장 대비 0.59%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4,020선에 안착을 한 모습이고요. 나스닥 지수 전장 대비 0.99% 상승 마감했습니다. 거의 1%에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경제 지표도 괜찮았고요. 특히 장 후반에 나온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11월 의사록이 상당히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3대 지수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간밤 국제금융시장 동향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 비둘기파적인 페드의 이 의사록 내용이 확인되면서 채권 금리는 하락하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10년물 미국 채권 금리 현재 전장 대비 6bp 가량 하락을 하면서 3.69%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달러 역시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달러화 지수가 지금 전일 대비 거의 1% 이상 급락을 하면서 106.7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증시 마감 무렵에는 그 정도를 나타냈는데 현재는 106.1선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1월물 WTI 가격 전장 대비 3.72% 하락한 배럴당 77.9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비트코인은 소폭 상승했는데요. 24시간 전에 대비해서 2%가량 상승하면서 16,500달러 선을 나타냈습니다. 그 의사력이 조금 비둘기파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내용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오늘 오후 2시 장중에 이제 FOMC의 11월 FOMC의 의사록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11월 FOMC가 발표됐을 당시에는 이제 거의 뭐 금리 결정이라든지 성명문 그리고 제롬 파월 기자회견에만 좀 집중이 됐었고요. 구체적으로 FOMC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연준 위원들이 어떤 논의를 통해서 네 번째 자이언트 스텝 인상을 결정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의사록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선 의사록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언급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11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상당수의 참석자들이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을 했다라고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회의에서 거의 50bp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가 되는 모습이고요. 또 이제 이번 FOMC에서 이렇게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배경으로는 지금까지 연준이 3월부터 연속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의 여파를 평가할 기회를 이제 연준이 필요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 폭을 줄이는 것, 즉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결국 연준 위원들에서도 주로 거론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연준 참석자들은 최종 금리는 지금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시장은 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선다라는 문장에 환호를 하면서 여기 포커스를 둔 모습입니다. 여기에 연장선상으로 일부 위원들은 과도하게 긴축하는 리스크가 긴축을 덜 하는 리스크보다 더 크다고 주장한 것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지금 계속 연준 위원들이 시장이 앞서서 랠리를 했을 때는 이제 과도하게 긴축하는 것이 덜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지금은 살짝 분위기가 바뀌어서 너무 과도하게 긴축을 해서 경제를 이제 좀 둔화시키는 것보다는 덜 긴축하는 것이 낫다라는 목소리가 일부 위원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몇몇 참석자들은 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금융 환경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 이제 주식 시장이라든지 채권 시장의 동반 급락을 이제 언급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리 인상을 조절을 해서 금융 환경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언급이 일부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FOMC는 이제 통화 정책이 경제와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 영향이 미치기 위해서 필요한 시차가 불확실한 점을 언급을 했고요. 또 이 긴축, 지금까지 단행되어 온 긴축의 영향과 그 규모가 조금 알기 어렵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드 위원들은 현재 경기 하방 위험 또한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사록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듣고 싶었던 얘기가 결국 FOMC 의사록에서 나왔다. 이렇게 뭐 정리를 해봐도 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증시를 비롯해서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월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또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오늘 3대 지수 장 초반부터 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는 있었는데요. 이 오후 2시, 뉴욕 시간 오후 2시에 의사록이 발표된 이후에 상승폭을 더 키워가면서 오름세로 방향을 굳힌 모습이었습니다. 주가가 이제 좀 빠른 속도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금융시장은 전형적인 위험 선호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달러화가 급락하는 추세를 나타냈고요. 또한 채권 금리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이 의사록으로 인해서 다음 달 있는 12월 FOMC에서는 50bp 인상이 확실시 된다라고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제 시카고 거래소에 이 페드 선물 시장의 이 전망치를 보고 계시는데요. 다음 12월에 금리를 50bp 올릴 것이라고 전망한 투자자들이 현재 175%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중은 계속해서 이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해왔긴 하지만 오늘 발표된 11월 FOMC 의사록이 50bp 인상의 쐐기를 박아주는 듯한 모습입니다. 월가에서도 비슷한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LPL 파이낸셜은 이번 FOMC 의사록으로 인해서 12월에 50bp 인상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가 상당히 유력해 보이고 연준이 만약에 앞서서 경기 침체에 대응할 경우, 즉 이제 긴축을 좀 덜한 강도로 할 경우 경기 침체는 짧고 얕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12월에 FOMC 50bp 쪽으로 더 확실히 기울어 가는 것 같고요. 제가 요즘 새벽잠이 없어서 이거 발표할 때 우리 시간 4시였는데 그때 봤는데 순간적으로는 어떻게 변했냐면요. 한 30초 사이에 금리는 2년짜리, 10년짜리 다 5bp 빠졌고요. FX 0.5%, 그다음에 S&P 0.4, 나스닥 0.5 딱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어제 대비 숫자의 전체적으로 절반 정도가 순간적으로 움직여서 약간은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에서 그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이제 월가에서도 내년도의 이 경제 전망에 대해서 전망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월가에서는 경기 침체 가능성,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을 상당히 좀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이 로이터 통신 기사에서 내년에 이 미국 경제 성장률, 그리고 미국의 최종 금리 전망치, 그리고 내년의 주가 전망치에 대해서 이제 전망을 해놓은 표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투자은행들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비껴갈 것으로, 즉 이제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내년에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는 IB가 바클레이즈와 BNP 파리바, 뱅크 오브 아메리카밖에 없는데요. 이외에 대부분 투자은행들은 내년 미국 경제가 0%에서 1% 안팎으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이제 겨우 피해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대부분 투자은행들 글로벌 성장률 내년에 1%에서 2% 안팎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최종 금리 전망에 대해서도 많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낮은 수준의 최종 금리를 전망하는 IB가 모건 스탠리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내년 1월까지 최종 금리가 4.62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투자은행들은 대체로 5%에서 5.25%의 최종 금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IB들의 S&P 500 연말 전망치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내년 연말 S&P 500 전망치 3,900 제시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 4,000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4,000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비관적으로 보는 IB가 BNP 파리바입니다. BNP 파리바 3,400 제시를 하고 있고요. UBS 같은 경우 내년 중순까지 S&P 500 지수가 3,700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연말 산타랠리 과연 어떻게 올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다른 이제 IB들에서는 어떻게 얘기들을 하고 있나요? 12월 FOMC 그 전후를 또 변곡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제 또 11월 의사로까지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으로 이제 연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인데요. 12월 FOMC는 12월 13일, 14일 이렇게 이틀 동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통상 연말에 갈수록 뉴욕 증시는 통상 산타랠리를 이제 즐기고는 하는데요. 과연 이 산타랠리가 언제 올지 이것이 또 좀 중요한 이 논의의 대상입니다. 지금 뉴욕 증시의 기술적 분석가들은 지금 FOMC가 일단은 마무리가 되어야지 12월 FOMC가 끝나야지 본격적인 연말 산타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말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긴 하지만 12월 내내 주가가 줄곧 오르기는 어렵다라는 분석을 기술적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고요. 12월이 랠리를 보이기도 하지만 통상 변동성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조정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12월 2주에서 3주 부근에서 발생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2월 FOMC 전후로 셀오프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다른 투자은행인 RBC 캐피털 마켓츠 또한 이제 변동성이 높은 장이 이어지겠지만 연말에 다가갈수록 주가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지금이 4,100인데 4,000인데 좀 낮다 이렇게 봐지네요. 그리고 어제 시장 보면은 사실은 의사록 나오기 전에도 어느 정도 랠리를 했는데 그 내용이 경제 지표가 뭐 요즘 뭐 좋다고 얘기하는지 나쁘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연준의 입맛에 좀 맞게 나왔다. 특히 PMI하고 신규 실업 청구가 그래서 좀 올랐다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관련돼서 좀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어제 많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제조업과 미국의 서비스 업황, 부동산, 그리고 이 노동시장에 관련된 지표가 광범위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지표 결과는 약간 혼재된 것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S&P 글로벌이 집계하는 11월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예비치가 나왔습니다. 11월 글로벌 제조업 PMI 위축세를 나타내면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 보였는데요. 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서비스업 PMI 역시 위축 국면에 머무르면서 5달 연속 위축세를 나타냈는데요. 11월에 서비스업과 제조업 경기 업황은 다소 부진하게 이제 처음으로 집계가 된 모습입니다. 이외에 부동산 지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10월 신규 주택 판매 지표가 나왔는데요. 최근 부동산 관련 지표가 계속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과는 반대되게 10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7.5% 증가하면서 예상 밖의 깜짝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이제 10월 내구재 수주 같은 경우도 발표가 됐는데요. 내구재라고 하면 3년 이상 쓸 수 있는 제품들을 얘기를 합니다. 10월 내구재 수주 지난달보다 늘어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상당히 괜찮은 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반면 이제 그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신규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이 전주보다 증가한 24만 명으로 집계가 되면서 시장의 예상치보다 많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노동시장이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요인이라고 마켓워치 분석했습니다. 네. 자, 오늘 미국 증시 움직였던 요인들 전반적으로 한번 쭉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종목들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테슬라 관련 소식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죠.
네, 오늘 3대 지수 상승을 하면서 S&P 500 구성하고 있는 섹터 중 에너지를 제외한 전 섹터가 상승을 했습니다. 빅테크 중에서 오늘 좀 가장 크게 움직인 종목이 테슬라인데요. 오늘 테슬라가 7.8% 급등하면서 오랜만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오른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이제 월가에서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 상향이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시티그룹, 기존에 테슬라에 대해서 매도하라라는 매도 보고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테슬라의 등급을 중립 수준으로 한 단계 높였습니다. 시티그룹은 지금 테슬라의 주가 레벨이 상당히 매력적인 매수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많이 내렸기 때문에 지금 리스크 대비 리워드 레벨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티는 지금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176 수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수준 대비해서 크게 오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 모건 스탠리 또한 오늘 테슬라에 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이 테슬라 주가가 최근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 이제 트위터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테슬라 주가가 요새 이제 요동을 치는 이유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트위터 인수에 따른 여러 가지 노이즈 때문에 결국 이 테슬라까지 연쇄적인 악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 이제 트위터 사태가 테슬라를 여러 리스크에 노출시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테슬라에 대한 투자자 심리와 수요를 둔화시키는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테슬라에 대한 이 비즈니스적인 파트너십이라든지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정부의 지원 같은 부분에서 테슬라에 살짝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자본시장 측면에서도 이 일론 머스크 CEO의 트위터 인수 사건이 테슬라에 결국 조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투자 심리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결국 트위터에 대한 일종의 어떤 좀 변곡점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건 스탠리, 테슬라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전망을 내놓고 있는 투자은행 중 한 곳인데요. 테슬라에 대해서 매수 의견 제시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목표 주가 또한 $330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 수준 대비해서 이제 100%, 2배 가까이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셈입니다. 네, 이외에 오늘 백화점 업체 노드스트롬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분기 순이익이 적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주가는 4%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만한 특파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빠르게 월가 금융시장 상황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사실상 이번 주는 이렇게 거의 이제 미국 증시가 사실상 이제 거래가 거의 다 끝났으니까. 네, 뭐 오늘 예. 저녁 없고 예.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오전만 하는 걸로 거의 그렇죠.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만원 특파 이번 주 이제 보내드리기 좀 아쉬우니까 제가 현지에 계신 분이니까 한번 요것만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 어떻게 이만원 특파원께서는 내일 불프 맞아서 뭐 좀 이제 사보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도 오늘 밤부터 열심히 쇼핑 공부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사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전후로 해서 그 미국 소비가 얼만큼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관심들이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나올 기업 실적 얘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뭐 주변 지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분위기가 요번 불프 때 지갑을 한번 열어보겠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나요? 네, 뭐 개인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제 땡스기빙 연휴 맞이해서 이제 좀 소비를 하는 모습이고요. 최근 이제 발표된 소매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나쁘지 않았고, 또 미국인들이 지금까지 해온 저축이 아직 소진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휴장 다 마치고 다음 주에 뵐 때는 또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 기업 실적들 어떻게 됐는지 또 소매 판매 관련해서도 실적 많이 전해 주시겠네요. 그럼 다음 주에도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번 주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